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설 이전에 그 5대 개혁의 입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 그러니까 네. 첫 번째 특검이 3대 특검이었지만 좀 미진하니까 2차 특검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교 유착과 관련해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하겠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수사합동본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단장은 김태훈 남부지검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칭찬한 2명, 김태훈 남부지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입니다. 그래서 김태훈 남부지검장에 거는 기대가 큰데, 이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네. 그 뉴스 보셨습니까? 아,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교 유착,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려시대 이후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선시대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예. 그런데 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교 유착에 대해서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이게 저도 보니까 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지시를 제대로 해라 수사를 한 지시를 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바로 이렇게 합수본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임하는 자세가 엄중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검찰이 25명, 경찰이 22명에서 굉장히 메머드급 수사팀이 구성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 60명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인가 보죠? 예. 이게 아마 특검법이 좀 지연되면서 뭐 1월 15일쯤 통일교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이다라고 예. 전망되고 있는데, 그 전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수사를 강화할 거라고 이제 의지가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특수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특검이 구성이 되면 글로 넘기겠네요, 자료를. 예, 이첩이 되고 자료가 많이 조사가 되면 될수록 많이 특검에서 이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특히 국힘 쪽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최혁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 이 자리에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와 있다. 이게 이해충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면전에 두고 저격을 합니다. 아,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법사위는 못 가봤지만, 법사위 의원의 경우는, 법사위원 같은 경우는 법원과 검찰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사법부든 이제 검찰이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빨리 다른 그 상임위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통일교 지금 이제 특검이 아니라 합수본에서 2가지 정교 유착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랑 신천지. 근데 통일교는 아무래도 정치자금이나 뇌물 쪽이고, 이제 그 신천지는 우리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되게 다른 쪽인데 굉장히 방대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쟁점이 정리되고 증거가 조사될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 나경원 의원에 관한 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한데, 통일교 시설은 둘러봤는데 네. 천정궁은 간지 모르겠다라는 거. 네. 아, 술은 먹었는데 음주는 안 했다 뭐 이런 거죠. 네. 천정궁 한자가 어려운가요? 아, 어려운 한자도 아닐 않죠. 텐데. 네. 근데 지금 통일교 시설에 간 거는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천정궁은 지금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게 저도 오늘 가평에 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가봤지만 천정궁 딱 보면은 되게 특이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모양이. 그래서 그게 천정궁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게 처음에는 나경원이 간 적이 없다. 기자들 한학자를 질문에 좀 약간 짜증을 냈죠. 예, 안 뭐 갔다고. 한학자 만난 적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다가 나중에서야 이렇게 말을 바꿔서 뭐 가긴 갔다 정도 실토를 했는데, 이게 간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물증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방문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GPS도 다 압수수색 되면은. 그래서 그건 인정하되 거기가 천정궁인지 몰랐다. 아니면 한학자를 직접 뭐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뭐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식의 증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만 발뺌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나오면은 뭐 다시 또 말을 바꿀 것 같은데요. 예. 나경원은 참 지금 빨리 자기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극우랑 놀고 있을 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의원이 말했던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10만 명이 국힘 당원에 가입했다라는 말을 다름 아닌 신천지 교주 이만희로부터 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도 법사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추궁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홍준표가 나름 그때 경선에서 그 10만 명 당원 때문에 뭐 갑자기 졌다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2021년부터 꾸준하게. 많이 억울해했죠. 예. 그래서 그게 거짓말일 것 같지 않고 실제로 만약에 정말 10만 명이 신천지 당원들이 가입을 했다면 실제로 다 자발적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되게 짧은 예. 시간 안에. 그러면은 그 당비 대납에다가 아마도 허위 명부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당법에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다 여러 명이 연루된 범죄에다가 그 정당에선 심판 사유도 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지난번에 홍준표가 경선에서 이겼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예. 뭐 그런 역사적 과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 자체가 정교 유착, 어쨌든 특정 종교에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그 10만 당원의 힘으로 뭐 이만희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청탁을 들어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태훈 남부지검장이 검경 60명 규모로 했는데 김태훈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 단장이 아주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지휘고가를 막론하고 자고 우면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합동수사본부가 워낙에 통일교 특감이 지지부진하니까 먼저 출범을 했고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같이 할 것인데 결국에는 정교 유착, 결국에는 그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돈으로 권리당원을 사고 이 사람들이 침투해서 전당대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하든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에 상당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 정말 사이비 종교들이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러죠. 아니 통일교 이슈로 전재수 장관 문제인데 왜 이거를 신천지로 물타기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법사위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폭로한 것처럼 실제로 신천지 1만 명이 10만 명. 1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 예. 예, 잠입해서 결국에는 권리당원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라는 그 이만희 교주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가 정말 그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통일교에서 실제로 후원도 받고 지부의 그런 활동비도 받고 그랬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정치에 종교가 들어와서 개입하거나 작동해서 뇌물이나 아니면 대가성에 뭔가 효용성을 발휘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를 깎아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꼭 이번 참에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동수사본부가 그런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이 있는데 통일교 특검은 최근 불거진 돈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신천지 특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대선 그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이 말한 내용인데 10만 명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그 한 의원이 있는데 다름 아닌 나경원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금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해 충돌이 있는 분이 있다. 나경원 의원이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나경원은 꿈쩍도 않던데요. 실제로 지금 천정군에는 갔어요. 그리고 한학자 안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일교 시설은 둘러봤는데 천정궁인지는 몰랐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 주장입니다. 그게 천정궁을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나는 그때는 이름이 천정궁인 거 몰랐는데 예. 가기는 했어. 근데 한학자 총재와도 둘이서 단독 티타임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예. 단독 티타임은 없었다는 거지 안 만났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거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합동수사본부에서 소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방문을 했고 논의가 됐고 대가성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둘러만 보고서는 구경만 했는지 아니면 뭔가 모종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국민의힘의 10만 명의 책임당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결국에는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야 당원 가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의힘의 당원이 100만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당원이라는 거는 10분의 1을 육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 후보를 뒤집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가입만 하고서는 그냥 문의만 그냥 당원하겠어요? 무조건 대기하고 있다가 여론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 당연히 대기하고 있다가 윤석열을 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한 거기 때문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정말 불이한 방식으로의 그런 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서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 2번이나 막아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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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가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 만들어주고 압수수색 안다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교 유착의 전형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번 막은 줄 알았는데 2번이나 막아줬나 보군요. 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이제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을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라이벌 그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와 관계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심 그 5대5 비율도 당원을 7로 바꿔서 7대3으로 바꾸고 또 일부에서 국힘에서 그 5대5를 꼭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 지역에 따라 7대3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제 통일교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후보가 되면 뭐예요? 나경원이 나오면은 민주당이 될 텐데. 예. 아니 그냥 후보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예. 그럼 민주당에 우리 아주 그냥 훌륭한 후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없는 나경원 후보가 나온다? 웰컴. 예. 통일교 이슈 문제를 떠안고 나오세요. 저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거기는 명태균 그 건으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번에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하여튼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김경 의원 이런 이슈들만 잘 해결하고 요즘에 또 이해운 전 의원 후보자의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리스크 관리 잘 하고 좋은 원내대표 뽑히면 그래도 개선의 여지, 자정 정화가 될 수 있는 민주당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의 그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예. 국민의힘이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재 의원의 그 5억 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5억을 요구했다라고 그 이철규 의원하고 한 그 예. 통화 녹취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녹취록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보수의 의원들이 그런 뭔가 비리와 돈과 이런 것들에 뭔가 노출이 되면 보수는 원래 그래. 약간 그런 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 의원들이 그러면 아니 민주당이? 내가 믿었던 민주당이? 이러면서 더 큰 반응이 있어서 사회적인 똑같은 사안이어도 임팩트는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과 그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파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문제가 터질 수 있죠. 그러면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 그거를 못했을 때 신뢰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보다 예. 오히려 그 정치자금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그 조사한 내용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20대 대선 중에 윤석열이 허위사실 공포 혐의,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으로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이게 지금 얽혀 있는데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무효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무려 397억을 토해내야 돼요. 예. 이게 그게 더 관심사라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재명 후보 때 김문기를 모른다. 이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포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나고 1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고 그러면서 다시 상급심에서 이게 파기환송됐잖아요. 파기환송됐죠. 예. 그러면서 발의했던 법안이 선거 비용 보전 먹튀 방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선거 비용을 먹튀하는 거를 차단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너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은 이게 자격을 상실하면은 결국에는 너네도 몇백억이야. 그때는 435억을 우리가 435억, 토해내야 예. 되는 그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너네 이거 꼭 토해내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그 후보 과정에서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걸려있는 거는 두 가지긴 한데요. 사실 그때 용산 세무서장에게 윤석열이 내가 변호인 뭐 선임해준 적 없어 라고 거짓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변호인 선임해줬던 그런 뒤를 봐줬던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이 김건희 여사 셋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난 적이 있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드러났고, 사실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할 때 피해자지 우리는 공범이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명확하게 써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봤지 우리가 딴 건 없어, 이런 거짓말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안 봤다고? 예. 예. 그 거짓말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재판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이 그거는 기소를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 지금 요 딱 용산 세무서장이랑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나느냐, 요 두 가지 가지고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토해내야 된다. 예, 394억 5,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선거 비용 425억 중에 394억을 토해내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차지. 3분의 1. 예. 예. 그래서 과연 토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당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왜 한동훈 친한파랑 그리고 장동혁파랑 아무리 싸우면서도 절대 분당되거나 당을 탈당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재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을 놓고 당을 떠나면 너무 추워요. 돈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우리는 안에서 싸울 거야 하면서 복작복작하면서 지금 비상계엄 갖고 탄핵 가지고 여전히 사과를 한 해 만에 그래서 니 탓이네 내 탓이네 이러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지금 3분의 1의 재산이 날아가 버려. 그럼 3분의 2만 남아요.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분의 1을 싸우기 위해서 복작복작하면서 저는 지성까지 장동혁이 아무리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너네들이 아직 뭐 당명을 개정하든 뭘 하든 여전히 국민의 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표로 정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재산은 1,198억, 그러니까 한 1,200억쯤 되나 봐요. 예. 그런데 이 가운데 71%가 건물과 토지. 근데 이 가운데 400억이니까 전 재산의 3분의 1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70%가 부동산이면 30%가 그 현금이나 예금이라고 할 텐데. 예. 그럼 3분의 1을 토해내야 되면은 건물 예.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 팔 수도 있어요, 지금. 거기 1층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거기 당사에 보면 맨날 지나가다 보면은 맨날 거기 그 건물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로비나 되게 좁기는 하잖아요. 거기서 막 예전에 김문수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막 단식하고 막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너무 좁았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그런데 되게 좁은 건물이긴 하지만 입지가 탄탄하고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고 이래가지고 임대료로 먹고 살 텐데, 하여튼간에 3분의 1 토해내게 되면은 건물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예금을 털어야 되나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막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게 혐의가 1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커요. 지금. 예, 증거랑 이게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선 사실은 뭐 무죄를 하거나 파기환송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그 판결이나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윤석열이라는 애물단지를 당내로 들어와가지고 김건희 씨랑 복작복작하면서 당을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그 후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윤석열은 사형 선고, 국민의힘은 3분의 1 재산 날라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도 본인들이 스스로 쇄신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물리력으로 아주 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작 윤석열과의 절연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철진한 사과다,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와중에 전한길 씨는 또 장동혁을 저격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을 버리면 전한길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부정선거 의혹에 함께 싸울 것,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 마지막으로 친한계를 모두 내쫓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을 제명시킬 것, 이겁니다. 세 개를 다 해야 된대요. 그렇죠. 조건부 찬성이니까. 장동혁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나 3번은 하고 싶은데 3번, 3번은 할 수 그러겠네. 있는데 지금 한동훈은 정리할 건데 윤리위원장도 윤민우라는 아주 약간 똘끼 있는 우리 교수님 모셔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1번 윤 어게인을 외쳐야 되고 부정선거 1번이 부정선거를 의혹. 네. 인정해야 되고 2번이 윤 어게인을 외쳐야 되고 이거 하면은 사과한 게 말짱 도로묵인데 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고성국 씨를 영입했어요. 근데 고성국은 그래도 장동혁의 그 사과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지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장동혁 국민의힘의 구구 유튜버 2명이서 노선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길은 윤석열, 그리고 고성국은 나름 장동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굵직한 두 파가 분열되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을 징계하라, 이거는 또 나름의 구구들은 그 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정선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윤어게인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세력도 버리고 할 거야? 안고 할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장동혁이 이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안고 갈 거예요. 집도끼 잡아야 된다면서요. 내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쇄신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론자랑 윤어게인 세력을 버리고 가요. 뭐 당내에 지금 김계리 변호사 있죠. 그다음에 전한길도 있죠. 고성국도 있고,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들은 꼭 안고 가야 되는데, 전한길이 이렇게 나오면 이분도 아우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워이 하고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고성국도 지선 때 우리 그 공천 한 30개는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극우들의 그런 부정선거론자들이랑 윤 어게인 세력한테는 일부의 공천권을 정말 주려고 입당을 시킨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든 간판을 바꾸든 옷을 갈아입든 색깔을 변화하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똑같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낡은 보수는 그대로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397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 내용인지 아시죠? 네. 사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뭐 사형을 구형받던 뭐 무기징역 구형받던 이거보다 이 397억에 더 관심 있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 구형에 대해서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 무효가 되면 397억을 토해내야 되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예. 연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두 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20대 대선 중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지금 두 개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397억을 토해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그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선 후보를 낸 정당에게 몇 % 이상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당선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보조금을 397억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당선이 무효가 되면 국가가 정당에게 공적으로 준 국민의 세금으로 준 397억은 반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데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재무제표를 봤더니 현금이 72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파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장동혁 의원이 당명 개정한다고 그랬나요? 아, 뭐 그렇게 꼼수를 부리면은 아마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몇 년, 뭐 1, 2년 전에 이런 경우에 토해내지 않고 이렇게 뭔가 꼼수를 부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뭐 먹튀 방지법을 막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자기들이 먹튀하면 진짜 여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예. 2024년 기준으로 국민의힘 재산은 1,198억, 그러니까 약 1,200억쯤 되나 봐요. 네. 근데 이 가운데 그 1,200억의 재산 가운데 71.5%는 건물과 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현금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토해낼 게 397억, 그러니까 약 400억으로 보면 전체 재산 1,200억 가운데 400억이니까 3분의 1이 지금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은 많지는 않나 보네요. 네. 보통 현금 뭐 72억 정도 내고 나머지가 이제 300억 넘는 돈을 내야 되는데 보통은 내야 되는 걸 못 내면 이 뭐 경매 처분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사 당장 팔아야 되고 그 뭐 몇백억 되는 당사가 당장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몇 번 유찰되고 하면은 재산 가치가 1,200억이 유지되기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중앙일보가 쓴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국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안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뭐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죠. 예. 선거 과정에서 밝혔는데 있다라고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건진법사를 네. 김건희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천하에, 만난 것처럼 네, 다 지금 만난 알려진 걸로 거니까.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개는 명백하게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구나 공직선거법 그 사안 당선무효 사안은 또 633으로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633이네요 또. 예, 그래서 뭐 1년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1년 안에 빨리 현금을 397억을 국민의힘 마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것도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그것도 100만 원 이상 그리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 요것도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제 1심, 2심, 3심은 지켜봐야겠지만 1년 네. 안에 397억을 토해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이거 633이 대법원까지 633이라는 거예요. 그랬죠. 대법원까지 1년. 예. 그거를 윤석열한테도 적용 똑같이 해야죠. 그러네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시 후보 때 이제 파기환송하면서 그때 빨리 하자 뭐 그런 뉘앙스를 밝혔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지금 난리 났네요, 그러면. 예. 이거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철진한 사과라고 지금 비판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그 쇄신안에 보면 윤과의 절연이 또 없습니다. 절연이. 네. 이거를 진정한 사고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또 전한길 씨가 발끈을 했어요. 네. 전한길 씨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을 버리면 전한길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라고 발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조건부 지지가 뭐냐면 첫째, 부정선거 의혹에 함께 싸울 것. 둘째, 윤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 셋째, 친한계를 모두 내쫓고 한동훈을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제명시킬 것. 이게 세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장동혁 입장에는 받기 어려운 카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국민들이 아주 극우에 빠지신 분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부정선거 논란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뭐 지방선거도 전패할 거고 그 윤석열하고 절연을 안 하면은 살겠습니까? 예. 지금 뭐 하여튼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기도 어려운데 장동혁은 전한길 면접을 보고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과도 굉장히 때늦은 데다가 뭐 그렇게
통렬한 사과도 아니어서 국민적으로 공감도 못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현 대표를 또 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당 지도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윤리위원이든 당무위원이든 대표가 다 임명하는 것이다. 모른다고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장 대표는 내가 당대표를 할 때 스태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될 텐데 스태프였다고 이렇게 좀 격한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만방자하다라고 반발하던데 내분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아, 그렇죠. 지금 뭐 거기는 거의 당이 분열될 수준으로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요. 그 한동훈이 한 말이 대체로 맞는 말이긴 한데, 그죠? 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이나 뭐 어떤 인선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굳이 말을 꼭 그렇게 재수없게 하는 것도 한동훈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이 뭐 그렇게 잘했다는 것 같지도 않고 둘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